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휘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과 같이 리더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구성원에게 필요한 것, 핵심적인 것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 주제는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함,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팔로우십, 이 두 가지 키워드 갖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함이고 구성원에게 필요한 것은 팔로우십이다. 이런 그 제목이 여러분들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리더에게 필요한 건 리더십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 리더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있어서 또 답은 학자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그 안에서 특정한 학자의 주장을 얘기하니 다른 학자의 또 주장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저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을 그 특정한 학자의 리더십 이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에서 리더라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리더란 조직의 장입니다. 직책자죠. 흔히 회사에서는 직책자라고 부르죠. 팀장, 뭐 사업부장, 뭐 실장, 본부장, 뭐 부문장 또는 뭐 CEO 이런 식으로 직책이 있는 리더의 단위 조직의 장, 직책자를 리더라 부른다면 어느 단위 조직의 리더를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를 할당받아서 그 목표를 배정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능력. 쉽게 생각하면 목표 설정력이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흔히 이제 연말이죠. 구성원들에 대한 업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역량에 대한 평가, 즉 인사평가 권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목표, 그리고 갖고 있는 능력, 이 갭 부분을 줄이는 부하 육성에 대한 역할도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목표 설정, 평가, 부하 육성, 이 세 가지가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세 가지 역할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리더십에 대한 역량 모델을 정한 회사가 있을 텐데요.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은 바로 조직의 문화적인 특성을 감안한 리더십 역량이 추가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십 그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리더의 세 가지 능력 수행에 관련돼서 그러면 세 가지 역할이 있어서 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냐? 공정함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함이다라고 먼저 단언합니다. 물론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사람만의 이론을 맞다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각양각색인 거죠. 그래서 저는 포커스는 리더가 하고 있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바로 업무 목표에 대한 배정입니다. 직책자의 리더는 업무 목표를, 그러니까 전사 목표 중에 단위 조직에 할당된 목표를 그 조직 내 구성원에게 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배정 부분이 사실은 연말에 하는 인사평가에 있어서의 전초입니다. 이 업무 목표 배정을 할 때 엄정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지 못하면, 평등하고 정의롭게 하지 못한다면은 바로 인사평가의 엄정성, 공정성에 대해서 반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인사평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가 많이 문의가 오는데요. 사실 시점적으로는 인사평가 시점이 아니라 업무 목표를 수립하고, 그러니까 배정의 업무 목표를 할당받아서 단 구성원들에게 또 할당을 해야 되는 거죠. 할당된 목표를 또 목표 설정치 해야죠. 평가 척도를 또 정해야죠. 측정 방법을 정해야죠. 이런 일들이 바로 업무 목표를 수립하고 배정하는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리더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필요한 능력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한 세 가지, 업무 목표 배정, 목표 설정력, 그 다음에 인사평가, 엄정하고 공정한 인사평가, 세 번째가 부하 육성력,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역할이자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자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업무 목표를 어떻게 배정을 해야 모든 구성원이 만족을 할까요? 능력이 뛰어난 구성원도 있을 거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구성원이 있을 거고요. 자, 모두가 만족해야 하는 업무 목표 배정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바로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업무 목표를 배정을 하는 순간부터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업무 목표를 배정을 했어요. 그 합의를 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목표 달성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면담하고 곧 피드백해주는 이런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시로 든다면은 그 S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골목식당의 백종원처럼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백종원이 그 죽어간 상권의 시장에 가서 그 주요 상점들, 주로 이제 그 음식점들이죠.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이제 부흥하겠다는 이런 관점에서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말 그대로 장사 안 되는 그 가게 가서 장사 잘 되게 만들겠다. 말도 안 되는 목표죠. 그 목표를 세우게 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게 주인으로서 뭡니까? 요리사, 주방장 역할뿐만 아니라 경영하는 입장에서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과정이 항상 따뜻한 이야기만 하지 않고 질책 같은 것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백종원이 골목식당에서 보이는 그 역할이 조직에서 리더가 성과 관리를 해나가는 점검 과정에서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 부분은 의아스럽겠지만은 저는 연말에 인사평가할 때 사실 단위 조직의 리더가 해야 될 일은 극히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초에 또는 지난해 연말에 구성원에게 목표를 할당한 그 순간부터 합의가 됐다면 목표치와 측정 방법과 평가 척도가 합의가 됐다면 해가 바뀌어서 연말이 됐을 때 수행한 업적에 대한 평가, 그 업무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역량 발휘 이것에 대한 평가, 즉 업적 평가, 역량 평가는 이미 합의된 측정 방법대로 평가 척도에 맞춰서 말 그대로 인사평가에 쓰일 수치를 산출만 하면 되는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연초에 합의된 목표치, 측정 방법, 평가 척도 이와 같은 부분이 합의가 되어 있다면 연말에는 그것에 합의된 대로 평가에 쓰일 수치를 산출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그 연말에 하는 인사평가, 업적평가, 역량평가는 신입사원을 선발을 하거나 승진 후보자 중에서 그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하는 그때의 평가 좀 달려봐야 된다. 신입사원 평가야 그 다음에 그 승진 후보자 평가라면은 같이 근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들 잘하고 있다는데, 잘한다는데,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럴 때의 그 신입과 그 다음에 어떤 후보자 중에서 누군가 그 적합한 사람을 뽑을 때, 이때의 평가와 연말에 하는 인사평가, 이것은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연말에 하는 인사평가에 특출난 요령이 필요하기보다는 차라리 연초에 업무 목표를 배정하고 목표치를 정하고 측정 방법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평가 척도를 합의하는 이 시점이 오히려 연말에 하는 인사평가 때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집중을 해야 된다. 이때 리더들이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자, 리더에게 요구되는 능력 또는 필요한 역할, 수행하는 역할 또는 필요한 능력의 네 번째로서는 구성원들에게 연말에 업적평가, 역량평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가 결과가 좀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또 내년에 또 쉽지 더 큰 목표를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럼 갭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보니까 부족한 능력이 보이거든요. 그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구성원에 대한 능력 개발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해에 주어질 목표를 염두에 둔다면 능력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각 개인에 맞게
필요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구성원의 능력을 잘 파악해야 되죠. 근데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능력 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보,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 네 가지 부분이 바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 아닌 공정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그 하나의 그 이유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역할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려기 위해서는 공정함이 필요합니다. 이 공정함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의미로 보면다면. 공평하고 정의롭다, 올바르다. 저는 정의롭다고 이제 의역을 좀 하는데요. 즉, 공정함이라는 것은,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함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공정함은 평등, 그 다음에 정의. 저는 그 평등 부분에 대한 거는 그 페어니스, 그 다음에 또 이퀄러티, 어떤 그 균등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보장해 주는 거고요. 정의로운 부분은 능력이 많은 사람 입장이든 능력이 낮은 사람이든 다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결정, 이런 부분을 저는 정의를 만드는데 그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함은 평등, 페어니스, 그 다음에 정의, 저스티스, 이 두 가지로 지금 저는 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할 때 페어니스와 평등하냐, 그 다음에 뭐 평등 그러니까 이퀄리티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의로우냐, 저스티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발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업무 목표 배정할 때도 평등하고 정의롭게, 성과 관리 점검 과정에서도 면담하고 피드백할 때 구성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정의롭고 평등하고 정의롭게. 그다음 인사평가할 때도 마찬가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평등하고 정의롭게. 구성원에 대한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할 때도 평등하고 정의롭게. 이런 부분이 발휘가 된다면 리더에게 그 요구되어지는 역할은 제대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직으로 봤을 때 리더만 공정함을 유지하면 다 되느냐? 아니죠. 구성도 따라와야죠. 업무 목표를 배정할 때, 성과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인사평가하는 시점에, 그 다음에 구성원에게 역량 개발 기회를 주어졌을 때, 이때도 사실은 리더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도 뭔가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 아니고 팔로십. 그렇다고 팔로십이 리더십의 대척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은 지금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에서 강조하는 팔로십의 그 개념은 사실은 로버트 E. 켈리라는 교수가 주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팔로십은요, 실질적으로는 리더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래 뗄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팔로십이에요. 리더가 됐기 때문에 리더십이 추가되는 겁니다. 즉 리더 입장에서는 팔로십이 이미 갖춰져 있고 검증됐고요. 그 상태에서 회사가 리더로 임명을 하고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리더가 되고 싶다면 먼저 구성원으로서 팔로십이 최대한 발휘가 돼야 되고, 그 시점에서 리더로 임명이 되어지고, 임명이 된 시점부터 해서 또 리더십이 또 개발되어지는 거죠.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팔로십도 개발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십도 개발시켜줘야 되는데,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먼저 팔로십이 가장 잘 발휘된 사람들을 리더로 임명된 뒤에 진행이 된다는 거죠. 주로 팀장이 됐을 때 팀장으로서 필요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부분들이 리더십의 내용으로서 리더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거죠. 즉 팔로십과 리더십은 똑같은 건 아닌데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로십에 대한 거는 그 로버트 켈리 교수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뭔가 남다른 성과를 내는 조직을 보면은 특징이 있다.
리더만 잘한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뭔가 남다르다. 그 중에 특히 잘 나가는 조직 보니까, 뛰어난 성과를 나는 조직 보니까 팔로우인데, 리더가 아닌데 팔로우인데 아주 뛰어난 팔로우들이 있다. 얼핏 보면은 리더와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 로버트 켈리 교수는 그 팔로우 유형을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5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구성원이라면 리더가 되기 전까지 팔로우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바람직한 팔로워의 특징을 갖추자, 발휘하자. 그 팔로워로서의 정책까지 가보자. 그래서 회사가 리더로 임명되면 그때 리더로서 요구되는 역할, 목표 설정, 인사평가, 그 다음에 부하 육성, 이 3가지 부분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회사에 또 키워줍니다. 그래서 온전한 리더로서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팔로우십은 추상적인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켈리 교수에 따르면요, 팔로우십은 명확해요. 분명합니다. 뭔가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자기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뛰어난 팔로우들은 전문성이 뛰어나는 얘기죠. 책임감이 있고요, 주인감이 있고요, 문제인력이 뛰어나고 조직에 대한 헌신이 있고요. 그리고 마치 내부 고발자와 같은 이성적인 비판력도 갖추고 있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한다면 팔로워로서 바람직한 팔로워로 점점 발전하게 된다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팔로우십을요, 리더십과 대칭점으로 좀 봐서 뭐 순종한다, 복종한다, 따르느니, 뭐 이끌려가는 자들, 이런 그 사전적인 개념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가 되기 전까지 자기 신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책임감,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헌신,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이성적인 비판력을 갖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리더가 선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팔로우십을 개발한다 그러면 순종을 키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직책자가 되기 전까지, 리더가 되기 전까지 나를 성장시켜 주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온전합니다. 따라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팔로우십 개발은 리더십 개발의 전 단계로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당연할 겁니다, 여러분들. 팔로우십 경험이 없는데 팔로우십 발휘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사실 직책자, 팀장이 된다 하더라도 또 상위에 있는 직책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부장이 되겠죠. 본부장이 또 팔로워예요. 그래서 직책자를 하더라도, 리더라 하더라도 또 상위 직급에 있는, 상위 또 조직에 있는 리더의 또 팔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팔로우십이 없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죠. 팔로우십은 내가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 가능합니다. 측정 가능합니다. 그 같은 관찰과 측정에서 내가 높은 팔로우십을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은 사실은 당사자한테 있는 거죠. 회사로서는 뛰어난 팔로우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선정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업에서 승진자 교육을 통해서 팔로우십을 키워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거는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켈리 교수에 따르면 팔로우의 그 유형은요, 크게 5가지입니다. 스타형,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 다음에 실무형. 실무형인데 그 단점이 뭐냐? 눈치 본다는 거죠. 수능형, 예스맨, 소외형, 나 혼자, 나 홀로, 수동형,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정 안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뭐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소외형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긴 해요. 다만 독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은 진단을 하면은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회사에서 권장하는 거는 스타형, 누가 시키지 않아도 높은 전문성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회사에 뭔가 큰 이익에 불이익을 주는 일에 있어서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유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연말입니다.
연말 시점에서 그 리더하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이제 그 질문을 혹시 한다면 내년도 무엇을 개발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한다면은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너무 리더에게는 리더십, 구성의 팔로십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크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리더로서 수행해야 될 역할에 있어서의 평등과 정의를 잘 지키게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다. 즉 평등과 정의를 하려면 업무 목표를 할당받아서 구성원에게 배정을 할 때, 목표치를 정할 때, 측정 방법을 정할 때, 평가 척도를 정할 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평가 점검 관점에서 면담과 피드백을 제대로 알고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차등되면 안 된다. 평등하고 정의롭게 해줘야 된다. 구성원의 능력 개발을 할 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든 적은 구성원이든 평등하고 정의롭게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인사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목표 배정부터 합의가 돼 있다면 크게 어려운 바는 없겠지요. 물론 그때도 평등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구성원한테 필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리더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직책자가 될 때까지 긴 시간 동안에 팔로우십 개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맡고 있는 그 속한 조직에서 맡고 있는 일에 따라서 팔로우십 발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자주 팔로우 유형을 파악을 해서 어떤 상태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바람직한 팔로우로 유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차가 높아질수록 그들이 실무형 팔로우에서 벗어나서 스타형 팔로우 갈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는 자극을 주는 그런 교육 기회가 제공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팔로우식 개발 부분은 승진자 교육이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코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두리뭉실 팔로우식 개발이 아니라 전문성 개발, 책임감, 주인의식, 문제해결력, 그 다음에 이성적 비판, 구체적인 이와 같은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둔 교육들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함이고 구성원에게 필요한 것은 팔로우시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연말쯤 말씀드린 거는 HR 담당자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내년에 리더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연말 연초 되면은 인사평가와 그 다음에 내년도 업무 목표 수립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들에게 뭔가 도움되는 걸 줘야 되는데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저는 단언합니다. 1년 동안 구성원들이 한 업적과 역량 발휘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인사평가는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한 평가와 승진자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와는 좀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인 직책자에게 필요한 연말에 필요한 인사평가에 있어서의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사실 아니고 차라리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배정하고 목표치를 정하고 측정 방법을 정하고 평가 척도를 정하는 이 시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 거꾸로 이 시점에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고 연초가 오는데 이때 저는 여러분들이 리더들에게 이와 같은 교육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에 필요한 것은 팔로우십 구체적으로 명확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같은 내용들이 팔로우십이라는 그 큰 개념의 교육보다는 좀 세분화된 내용으로 해서 승자 교육 때 반영이 돼야 되고요. 특별히 뭐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유형을 파악했다면 유형을 파악했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은 유형이 좀 많다면 그 유형들을 좀 바람직한 방향 그 유형으로 발전하도록 자극을 주는 교육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그 구성원들은 팔로우 유형 중에 어느 유형인지 그 유형의 강점이 뭐고 단점은 뭔지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를 염두에 두고
내년도 교육을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한 시점에 이와 같은 주제로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데요. 아무쪼록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밑에 제 연락처 나갑니다. 전화든 이메일 연락 주시고요. 특히 HRD 담당자 여러분, 인사평가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고요. 맞다고 생각되면은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아니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는 제 블로그, 네이버의 블로그, HR리스트에 이미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글로 많이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말 리더에게 필요한 인사평가의 교육 내용이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던지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때 제 말씀이 맞다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